솔기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가름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버록 처리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버록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겉면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안쪽 면에 완성선을 빨간색 지금 초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름소를 할 때는 겉과 겉을 마주대고,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대고 완성선끼리 핀을 꽂아줍니다. 그래서 핀을 꽂을 때는 받고자 하는 완성선과 수직이 되게 핀을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 선과 뒤쪽 면의 빨간 선이 같이 만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핀을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핀을 꽂을 때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꽂는 게 아니라 양 끝에 먼저 핀을 꽂아주고 중간을 꽂아주는 게 훨씬 선이 밀리지 않고 잘 박힙니다. 그래서 양 끝을 꽂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핀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이 빨간 선을 박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재봉틀로 박아 갖고 왔습니다. 박아온 상태에서 핀을 뽑아주고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세요. 박으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안쪽에서 박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천은 겉은 조금 더 진한 색이고 안쪽은 하얀색 빛이 조금 더 도는데요. 이렇게 다린 다음에 천을 펼쳐서 솔기를 벌려주면 이게 가름솔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가장자리를 오버록 처리하고 가름솔을 한 가름솔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바느질을 한다고 한다면 오버록 처리한 부분을 싹 다려서 끝을 한번 다시 박아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가름솔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록한 부분을 솔기를 다려주고 이 부분을 접어서 끝부분을 박아 갖고 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끝에 오버록 부분을 접은 다음에 끝에를 한번 박았습니다. 끝부분을 접어서 한번 다려준 후 끝 스티치를 해주고 나면 솔기 부분에서 오버로크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 안쪽을 봤을 때 조금 더 깔끔한 가름솔이 될 수 있습니다. 비치는 원단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통솔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솔을 시작하기 전에 원단의 안쪽에 1.5cm 정도 되는 곳에 완성선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과 안을 마주대고 끝을 맞잡아서 핀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완성선끼리 맞춰서 핀을 꽂아주세요. 일반적으로 솔기 바느질은 겉과 겉을 마주대고 봉제를 하는데 통솔의 경우에는 맨 처음 안과 안을 마주대고 겉에서 봉제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핀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완성선에서 0.7cm 시접 방향 쪽으로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
그 선을 겉에서 박아주겠습니다. 완성선에서 시접 방향으로 0.7cm 나간 선을 박음질을 한번 해주고 다리 위로 한번 다려줍니다. 그리고 시접을 0.3cm만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펼쳐서 다려줍니다. 다시 접어서 다려줍니다. 그리고 완성선과 완성선을 마주치고 핀을 꽂아줍니다. 지금 보이는 면은 안쪽 면이고 여기 진한 쪽은 겉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안에 솔기가 완성선 솔기선 안으로 이렇게 터널 속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솔기가 터널 안에 들어가 있어서 통솔입니다. 이 상태에서 핀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다시 박아갖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제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봉제를 한 것을 살펴보시면 완성선을 박았고요. 그리고 완성된 거를 다려주고 이 상태에서 펼쳐서 다려주게 되면 가름솔이 시접이 넓게 나타나는 데 반해서 통솔은 시접 폭도 작게 나타나고 안쪽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솔을 할 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비치는 소재에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원단이 올이 성긴 경우가 많아서 바늘땀을 작게 해주시는 게 좋고, 시접을 잘라낼 때 바짝 잘라주시는 게 이렇게 박아서 뒤집었을 때 이쪽이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쌈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쌈솔은 청바지와 같은 데 많이 사용되고요. 튼튼한 바느질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장식성을 목적으로 스티치를 보여주는 데도 사용합니다. 겉면, 앞면 모두 완성선을 표시해 놓고 안과 안을 마주대고 핀을 꽂아주시고, 핀을 꽂아준 상태에서 한번 완성선을 박아 보겠습니다. 완성선을 따라 박아주고 핀을 뽑은 다음에 한번 다려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과 안을 마주대고 겉쪽에서 박아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성선에서 시접을 0.7cm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주겠습니다. 우선 잘라줄 선을 표시를 하고 일정 간격으로 잘라주겠습니다. 남아있는 시접으로 잘라낸 시접을 감싸서 다려줍니다.
다려준 후에 잘라낸 시접에서 3mm 바깥으로 나가서 시접을 표시하고 잘라주겠습니다. 먼저 자르고 다리게 되면 시접이 좁아서 다림질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림질을 하고 표시를 하고 잘라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접이 7mm, 0.3mm 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접어서 펼쳐서 한 번 더 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시접이 남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핀을 꽂고 움직이지 않게 핀을 꽂고 겉에서 한번 다시 박아 보겠습니다. 완성선에 핀을 꽂고 재봉틀로 박아 보겠습니다. 재봉틀로 박을 땐 노루발을 들고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꽂은 후에 노루발을 내리고 박기 시작합니다. 스티치를 박을 때는 핀이 있으면 예쁘게 박히기 힘들기 때문에 핀을 하나씩 뽑으면서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림질을 한 다음에 완성된 것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된 걸 살펴보면 겉에 2줄 스티치가 나타나 있고 뒤집어 보면 뒤쪽에는 한 줄 스티치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겉에 스티치가 2줄 나타나므로 실 색깔을 천 색깔과 전혀 다른 실 색깔을 써준다던가 혹은 스티치 간격을 넓게 해서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바느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누름 상침솔이라고도 부르는 누름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겉면 지금 넥라인 모양을 만들어서 시연해본 샘플입니다. 안단, 심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집어서 보게 되면 겉면과 똑같은 천으로 안단이 만들어져 있고 끝에는 오바록이 쳐져 있고요. 안단을 뒤집어 보면 접착 심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누름 상침솔을 위해서 준비된 넥라인 부분이 되는 몸판 원단 안쪽에 완성선 표시했고요. 이 부분에 올라갈 안단입니다. 그래서 안단을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접착 심지를 준비했습니다. 접착 심지는 안단 되는 부분에 붙여서 다시 완성선을 그릴 거고요. 지금 이 안단 부분은 이렇게 겹쳤을 때 시접분을 포함해서 4cm 폭으로 이렇게 재단된 겁니다. 안단은 이 상태에서 접착 심지를 붙여주고 안단에 접착 심지를 붙여주고 나면 완성선을 표시해줍니다. 몸판 원단과 안단에 접착 심지를 붙여서 완성선을 표시해 놓으면 누름 상침을 위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 단계가 끝났다고 한다면 안단의 겉면과 넥라인이 될 겉면이 마주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핀으로
완성선을 고정해 주세요. 고정한 상태에서 완성선을 박아 갖고 오겠습니다. 완성선을 박아 갖고 왔습니다. 뒤집어 보시면 완성선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핀을 뽑아주고 다리미로 한번 다려준 후 안단을 적셔서 이 부분을 박아주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안단의 솔기 한 장, 몸판의 솔기 한 장, 해서 도합 3장을 박게 됩니다. 그래서 박으실 때는 안단을 당겨주면서 겉쪽에서 박으셔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몸판 쪽은 절대로 같이 박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단을 박아 갖고 오겠습니다. 박은 것을 살펴보면 몸판과 안단이 연결된 솔기, 그 다음에 박은 솔기가 안단 쪽에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접이 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접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누름 상침소를 할 때는 바늘땀을 작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가위밥을 넣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벌려보면 가위밥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위밥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접혀서 다릴 때 넥라인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겉면 쪽에서는, 겉쪽에서는 전혀 스티치선이 나타나지 않지만 뒤집어서 안단 쪽을 보게 되면 스티치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로에 보여줬던 안단을 보시게 되면 저는 안쪽에 오버록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록 처리까지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